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채널에 오신 모든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곳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과 제 주변에서 들은 다양한 연애담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고 공감하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조언을 구하며 때로는 즐겁게 수다 떠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느껴왔던 건 연애라는 게 단순히 감정적 설렘만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가슴 두근거림이나 설레는 기분이 크게 작용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 대해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드러나는 감정이나 욕구 역시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남녀 사이에서 서로가 원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하는 부분인데요. 흔히 말하는 신체적 끌림이나 물리적 욕구 외에도 마음 한켠에서 이끌리는 여러 가지 갈망이 존재하더라고요. 제 친구 중 한 명이 한창 연애 초기에 겪었던 일화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상대 여성분이 무언가 계속 챙겨주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밥을 해주거나 옷을 골라주는 모습이 그저 자상하고 다정해 보여서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단순히 밥을 먹이려 한다거나 옷을 맞춰주려 한다는 행위 이상의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더랍니다. 즉 정말 누군가를 좋아하면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상대가 편안해지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공감했어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도와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르는 이야기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 이것저것 알고 싶어지는 심리가 있잖아요. 모두가 비슷한 경험이 있을 텐데 상대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꿈은 무엇이었는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미래를 어떻게 그리는지 등등 사소한 모든 게 궁금해지곤 하죠. 이걸 흔히 호기심이라고만 부르기엔 조금 부족하고 어쩌면 더 깊은 차원에서의 이해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의 지난 날까지도 알게 되면 왜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성격이 되었고 이런 선택을 하는지 조금은 더 선명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둘 사이에 유대감이 쌓이는 느낌이 들어요. 저만 해도 예전에 연애할 때 사소한 이야기부터 좀 무거운 고민거리까지 하나씩 나누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한 마음이 단단해지고 더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일어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연애를 시작하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직한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예상치 못한 일에 부딪혀도 곁에서 든든하게 버텨줄 사람인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누구나 안정과 안전을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함께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내가 잠시 흔들릴 때도 잡아주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며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건 엄청난 위안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주는 마음의 안식처 같은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마치 세상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외부의 충격이 나를 너무 세게 흔들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 같달까요. 이런 게 연애에서 느끼는 커다란 매력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간섭하고 조절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건 단순히 내가 하든 말든 난 관심 없어 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위험하거나 실수할 것 같은 상황은 피하게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다만 이런 마음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상대가 숨막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서로 대화하고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어떤 커플을 보았는데 여성분이 남성분의 모든 선택을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려 들더라고요. 옷차림, 식사 습관, 친구 만나는 일정까지도 일일이 체크했는데 결국 남성분이 그걸 숨막혀 했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여성분이 정말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깊은 애정이 있었고 걱정이 컸던 거죠. 다만 방식이 지나쳤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적절한 지점에서 스스로 멈추고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하는 바가 있는 만큼 서로에게 기대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기대라는 건 은근히 많은 감정을 일으키곤 합니다.
상대가 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이지요. 일단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같이 성장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서로의 발전을 응원하고 뒷받침해주며 함께 목표를 세우고 이뤄나가는 과정이 참으로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대가 너무 과해졌어서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분위기가 되어버리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는 현실적인 바람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결합되어야 하고 노력에 대한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가 따라줘야 한다고 느낍니다. 물론 사랑한다면 같이 짐을 나누고 싶어지는 마음도 크게 듭니다. 저는 예전에 가족들의 일이 너무 힘들어서 혼자 끙끙 앓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괜히 무겁게 느껴질까봐 숨겼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 제 곁에 있던 분이 얼마나 도와주고 싶어 했는지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함께 고생하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게 오히려 둘의 유대감을 훨씬 깊어지게 만들었다는 걸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사실 힘든 일을 털어놓고 서로 위로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친밀감과 결속을 느낍니다. 그래서 누군가 곁에 있다면 힘든 일을 나누고 서로 버팀목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측 가능성이라는 점입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가끔 어떤 분들은 상대방의 기분이나 성격이 너무 들쑥날쑥해서 고생할 때가 있다고 해요. 물론 누구나 컨디션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으니 일정 부분 흔들림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감정이 지나치게 격렬하게 왔다 갔다 하거나 말이 일관성이 없으면 상대가 계속 불안해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인에게서 받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상대가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대체로 예상할 수 있고 내 기분이 어떨 때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면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피로해지는 게 인간이니까요. 이렇듯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엔 사랑 단순한 감정적 끌림으로 끝날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돌봄, 호기심, 안정, 조절 욕구, 기대, 함께 집 나누기, 예측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촘촘히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의 큰 바탕 위에서 춤추고 있는 게 아닐까 해요. 그 바탕은 서로에 대한 진솔한 이해와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배려하고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때로는 싸우더라도 그 속에서 진심을 확인하며 관계를 이어가는 거죠. 혹시 시청자님들 중에 지금 연애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자신의 연인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까지 챙겨주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뭘까? 혹은 왜 그 사람의 모든 게 알고 싶을 정도로 궁금할까? 어떤 부분에서 그 사람이 날 편안하게 해주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그분을 배려해야 할까가?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때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사랑의 본질에 가까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솔로로 지내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만날 누군가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접근할지 미리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소통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제 이야기에 공감이 되시거나 혹은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다 보면 훨씬 풍부한 시각에서 연애를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요. 사실 연애 상담이라는 게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나 가치관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께 좋은 해결책이 다른 분께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배우고 조금씩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전에 꽤 오랜 시간 연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 역시도 상대방에게서 돌봄받기를 원했고 또 반대로 제가 상대방을 돌봐주고 싶어 했죠.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사람이 곁에 있으면 괜찮아라는 생각이 들도록 안정감을 주고받기도 했고요. 때로는 제 잘못된 선택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상대방이 제지해주기를 바라기도 했어요. 동시에 그 사람이 제게 걸었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그 기대를 온전히 다 채워주지 못해 마음고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지나오며 깨달은 건 이런 모든 바람과 욕구가 인간관계에서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다만 그 표현 방식이나 정도가 너무 치우치거나 극단적으로 흐르면 관계의 균열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걸 절실히 배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라는 긴 여행을 함께하면서 서로가 가진 욕구를 알아채고
대화를 통해 조절해가며 배려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더욱 성숙해지는 거죠. 길 위에서 비가 쏟아질 때도 있고 갑자기 막다른 길에 부딪히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 감동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 손을 맞잡고 방향을 상의하고 때로는 다투면서도 조금씩 나아가는 게 진짜 연애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결코 남을 가르치려 하거나 정답을 제시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이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 다 같이 생각해보자 하고 권유하는 정도입니다. 시청자님들이 조금이라도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맞아, 나도 그런 마음을 느낀 적이 있어라고 하셨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혹시 다르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의견도 매우 소중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관점이 모여 더 멋진 논의가 펼쳐지는 거니까요. 사실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연애에서 실수도 많이 했고 헤어진 뒤에 울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성장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제가 직접 겪은 것들과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정리해 시청자님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내용들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소소한 팁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 이런 나눔이 참 의미 있구나 싶습니다. 혹시나 오늘 이야기 중에 나는 이렇게 느꼈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모여서 우리 채널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이 채널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가끔은 인생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친구관계나 가족관계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합니다. 그렇게 다채로운 주제들을 다루면서 우리 모두가 조금씩 나아지고 조금씩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고개를 끄덕인 순간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시청자님께서도 비슷한 감정을 겪어본 적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건 정말 소중하고 따뜻한 일이죠. 예전에 어느 작가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내 외로움의 절반은 줄어든다라고. 그만큼 인간은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이란 무엇일까? 왜 우리는 사랑 앞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기도 할까? 결국 사랑이라는 건 우리 삶에 깊숙이 뿌리내린 본능과 감정의 조합이자 서로에게 온전히 다가가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신체적 끌림도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욕구가 공존하죠. 누군가를 보살피고 싶고 그 사람의 지난 과거와 꿈까지 알고 싶고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함께 버티고 싶고 때로는 적당히 간섭하고 동시에 기대를 걸고 짐을 나누면서도 서로 예측 가능한 모습을 보이길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건 사랑의 균형입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욕구를 쏟아내고 다른 한쪽은 계속해서 맞춰주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결국 지치거나 균열을 일으키기 쉬워요. 그래서 이상적인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조금씩만 더 배려하고 가끔은 한쪽이 힘들면 다른 쪽이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유연한 호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맞추기란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노력을 기울이는 태도가 중요하겠죠.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이런 고민들을 나누고 한 걸음씩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나 이야기가 조금 길었죠.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언젠가 제 얘기를 듣고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작은 위안을 얻을 수 있다면 저로서는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감정과 욕구가 본인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이 기회에 솔직히 털어놓고 대화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분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어떻게 함께 해결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아마 조금 더 단단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인연을 찾지 못하신 분들도 언젠가 만나게 될 특별한 상대와 이러한 여정들을 함께할 날이 오리라 생각해요.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있었는지,
또 상대방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예리하게 들여다보면 좀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겠지요. 때로는 서툴고 실수도 하겠지만 중요한 건 서로에게 진심을 보이고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재미있으셨다면 혹은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부담 없이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이나 좋아요로 제게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참여로 더 풍성해지고 저 역시도 힘을 얻어 더 좋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거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도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답해주고 공감해주면서 조금씩 더 멋진 사람이 되어가는 길 위에 있다고 믿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길 바라며 저는 이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 마음이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연애라는 게 결코 단순하지는 않잖아요. 처음에는 서로에게 반하는 마음만으로도 모든 게 충분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언제나 나에게 완벽하게 맞춰주길 바라는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먼저 상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지기도 하죠. 이런 순간들을 누구나 한 번씩은 겪게 마련인데 중요한 건 그 과정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한참 연애에 빠져 있을 때 상대방이 제게 요구하는 것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지? 라며 투덜거리다가 결국 저도 모르게 말투나 태도에서 짜증이 묻어나왔죠.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도 기분이 나빠져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주고받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돌이켜보니 사실 상대가 그런 요구를 했던 건 절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그래, 그 마음을 알 것 같아라고 이해해줬더라면 그렇게 큰 갈등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생기는 욕구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꼭 서로를 올가매거나 답답하게 만들 필요는 없겠죠. 오히려 그걸 기회 삼아, 내가 이 사람을 이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도 나에 대해 이렇게까지 많은 걸 알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깨닫고 한층 깊은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 속 깊은 데서 올라오는 불안감이나 이전에 겪었던 상처가 현재 연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최대한 서로를 나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까를 함께 탐구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는 거야라고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맞아요. 하지만 때로는 머리도 쓰면서 가슴을 이해해야 해요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감정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꽤나 복잡하잖아요. 감정이 앞설 땐 순간적인 말다툼이나 오해가 생기기 쉽고 그걸 논리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둘 사이에 쌓인 앙금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연애에서 감성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이 알맞게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상대를 깊이 사랑하고 감싸주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서로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갈등을 인지하고 풀어가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나 그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제 답변은 늘 비슷해요. 바로 꾸준히 대화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면 내 마음만 앞서기 쉬운데 상대방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종종 까먹곤 하잖아요. 나 혼자만 힘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도 나 못지않게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 사실을 서로 확인하게 되면 훨씬 부드럽고 따뜻한 교감이 일어납니다.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연애관도 천차만별이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리고 너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면 관계가 한 번에 안정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과거에 제가 만나던 분 중 한 명은 제가 힘든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자 갑자기 울음부터 터뜨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그분도 이미 너무 지쳐 있었고 제게 더 다가가고 싶었는데 제가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거죠.
결국 서로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울고 웃으면서 마음의 짐을 나누었던 그날 이후로 우리 관계는 훨씬 안정감을 찾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서로가 뭘 원하는지, 왜 힘든지, 왜 답답해하는지 그 이유만 알아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렇듯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들은 사실 공유되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돌봐주고 싶은 만큼 상대방도 사실은 돌봄받고 싶어하고, 내가 상대방의 모든 걸 알고 싶어하는 만큼 상대방도 내 안의 깊은 모습을 알고 싶어하죠. 다만 둘 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마음속에서만 갈등하다 보면 작은 오해가 크게 부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해요. 나 사실 이런 걸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솔직히 묻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순간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에 연인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정말 털어놓고 싶은 고민이나 바람이 있나요? 아마 꽤 많은 분들이 있다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게 혹시 분담해줬으면 하는 가사나 경제적 부담일 수도 있고 좀 더 예측 가능하게 행동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일 수도 있으며 혹은 나의 속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일 수도 있겠죠.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용기를 조금 내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한 번에 모든 게 풀리진 않겠지만 그 시도를 통해 우리가 한 단계 더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관계라는 게 결국 하루아침에 갑자기 성숙해지거나 완벽해지지는 않아요. 작은 갈등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떠오를 수 있고 그게 바로 인간사가 아닌가예요. 중요한 건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조금씩 더 깊이 서로를 알게 되고 함께 성장해간다는 사실 아닐까요? 때론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겪으면서까지 연애해야 하나라고 한탄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그 복잡함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혼자라면 절대 마주하지 못했을 다양한 감정과 책임감을 사랑이라는 무대 위에서 경험하면서 내면이 성숙해지는 거니까요. 제가 채널을 하면서 가장 보람될 때가 시청자님들이 저에게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라거나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연인과 얘기를 나눠봤더니 훨씬 사이가 좋아졌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실 때입니다. 사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함께 나눈 경험과 생각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게나마 힘을 씌워줄 수 있다면 정말 큰 기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대화의 장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면서 살아가잖아요. 실수를 통해 혹은 고민을 통해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끝난 뒤에라도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으로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저도 제 한계를 인정하면서 함께 고민해보고 다른 시청자님들의 경험을 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더 나은 길을 찾는 게 이 공간의 큰 의미라고 생각해요. 인간관계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서로를 완전히 알아가는 게 아니라 알아가려는 노력을 서로가 기꺼이 해줄 때라고 믿습니다. 사실 완전히 알아가는 건 불가능한 목표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바뀌고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또 다른 사람이 되어가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 내가 왜 웃고 왜 우울해하고 왜 화내는지 정말 알고 싶어라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 역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때 생겨나는 신뢰와 친밀감이야말로 우리가 연애를 통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 이제 곧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혹시 지금 마음이 싱숭생숭하신가요? 혹시나 마음 어딘가가 찡하고 울컥하는 기분이 든다면 그건 분명 우리가 지금 연애의 본질 즉 서로를 향한 진솔한 마음에 대해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 길었지만 단 한 분이라도 이 부분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조언이었어 하고 느껴주신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답이 없다는 게 연애의 어려움이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 같은 문제도 전혀 다르게 풀어갈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 영상을 보신 뒤에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돌봄의 욕구, 알고 싶은 호기심, 안정감 추구, 적당한 조절, 기대, 짐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 예측 가능성 같은 것들을 나 자신과 연결해보세요.
나는 어떤 부분이 특히 크게 느껴지나 또 나는 상대에게 어떤 바람을 갖고 있나 이런 스스로에 대한 질문들이 연애뿐 아니라 내 삶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삶이 주는 선물 중 하나가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조금 더 부드럽고 아름답게 가꾸는 건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처음부터 완벽한 연애를 하지 못합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때로는 헤어짐을 통해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기도 하죠. 그러면서 한 단계 더 성숙해지면 다음번 연애에선 조금 더 현명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상대를 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혹시 지금 힘든 사랑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늘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모양이 어제와 오늘이 같지 않듯 내일은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 과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나 자신과 상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기까지 길어질 줄은 저도 몰랐는데 제 진심이 조금이라도 전해졌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성숙하고 솔직한 연애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게요. 언제나 그렇듯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이 영상을 본 뒤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속에 따뜻함을 품은 채로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사랑은 결코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그려나가는 그림이죠. 가끔은 색이 번져서 엉망이 될 수도 있지만 그조차도 기억으로 남아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혼을 겪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런 물음에는 언제나 여러 시각이 엇갈리고 다양한 감정이 얽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혼이라는 과정이 결코 가볍거나 단순하지 않기에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 경험담과 주변에서 지켜본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조금 솔직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화면 너머에서 귀 기울여주시는 분들께서도 직접 경험을 하셨거나 가까운 이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생각하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혼은 결코 작은 결심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부터 마음속에서는 여러 갈래 고민이 피어납니다. 자랑했던 시간도 있고 함께 울고 웃던 기억도 있으니까요. 아이가 있는 분들은 더욱더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인생도 무관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거나 상대와 도저히 맞지 않는다면 무작정 참아내는 것이 옳은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고 결국 갈등이 더 심해져서 서로에게 상처만 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혼을 결심한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고민과 눈물 끝에 내리는 결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을 먼저 제안한 여성을 두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먼저 작심하고 말하는 사람이 마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듯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아무리 상대가 힘들다고 해도 이혼을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이 여성일 수도 남성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혼을 생각하게 만든 결혼 생활의 문제와 개인의 심정입니다. 갈등의 본질을 살펴보면 경제적 문제부터 성격 차이 혹은 생활 습관이나 폭력, 무관심, 외도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크게 받아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오히려 친정이나 시댁 문제로 너무 지쳐서 관계를 끊고 싶어졌을 수도 있지요. 결혼 생활이 사람마다 워낙 달라서 누가 잘못했다고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이혼 후 행복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 가정이 깨지는 과정에서 아픔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그 아이가 감당해야 할 정서적 충격도 있을 테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무조건 좋은 해결책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생활을 억지로 이어나갈 때의 상처나 고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이란 곳이 서로를 보듬고 함께 성장하는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 끊임없는 다툼과 냉대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지독한 불화 속에서도 참고 참으며 괴로워하셨던 기억이 있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다시 돌아와서 이혼을 한 여성이 이후에 행복해질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제 주변에는 실제로 이혼한 다음 다시 자신을 찾아가고 아이와 함께 건강한 삶의 방향을 재정립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많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된다는 점, 경제적인 부담이 커진다는 점,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부담스럽다는 점 등 여러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점차 밝은 얼굴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결국 삶의 행복은 결혼 여부 하나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든 결혼을 유지하든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한 걸음씩 딛고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혼 직후에는 상실감과 죄책감 혹은 해방감과 새로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오기에 심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겠지요. 그 혼란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이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주변에서 꽤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어떤 사람은 이혼 후에 더 나은 삶을 살고 왜 또 다른 사람은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말하길 이혼 이전에 본인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려고 노력하고 상처를 받아도 스스로 보듬을 줄 알았던 이들이 이혼 후에 비교적 평온을 찾는 듯 했습니다. 반면 결혼 시절의 갈등을 상대 탓으로만 돌리고 무작정 이혼만 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경우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도 같은 문제로 고생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혼은 하나의 사건이지 그 자체가 모든 문제의 영원한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완전히 불행의 문을 여는 키도 아닙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재혼 혹은 이후의 연애입니다. 분명 재혼에 대해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혼 가정은 어렵다. 서로 아이가 있으면 갈등이 더 복잡해진다. 경제적 부담도 크다 등등 말이지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실제로 재혼한 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개인마다 너무나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더 잘 소통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나갑니다. 물론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서로가 이미 한 번 결혼과 이혼의 과정을 겪었기에 좀 더 신중하게 대화하고 더 성숙하게 문제를 풀어가려는 의지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곁에서 보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어떻게 마음을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정말 힘든 상황이라면 지금의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혼은 양쪽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 상대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혹은 두 사람이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볼 수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있다면 더더욱 신중해야겠지요. 그래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파탄난 관계라면 차라리 이혼을 통해 서로의 삶을 다시 추슬러 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만 두려워서 혹은 남들이 이혼했다고 손가락질할까 겁나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시간은 흘러도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왔는데 겉보기에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속사정을 들어보니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갈등이 시작되면 대화가 아니라 서로에게 막말부터 쏟아붓고 그러다 폭력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다 결국 이혼을 택했는데 그분은 이혼 직후 한동안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지인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가는데도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오히려 안정을 되찾아가더군요.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 놓고 배우고 일도 다시 시작하고 아이와 함께 미래를 상의하며 하나씩 계획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도 다시 만나서 가끔은 서로 의지하며 데이트도 하더군요. 누구나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분은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 때보다 훨씬 덜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혼이라는 선택이 마냥 좋은 일이었다고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본인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된 듯했습니다. 그렇다고 이혼을 무조건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혼이란 결정은 감정적으로는 후련해도 현실적인 어려움과 책임이 따릅니다. 경제적인 부분부터 해서 아이 양육, 가정과 사회 시선, 미래의 재혼 가능성 등등 고려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할 때부터 서로가 자주 소통하고 갈등이 생기면 그때그때 대화와 노력을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대화를 나누고 마음속에 담아둔 불만들을 조금씩이라도 표현할 수 있어야 쌓이는 것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으면 작은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어느 순간 너무 늦어버리기도 하죠. 제가 종종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이유를 본인이 정말 분명히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고, 상호 존중이나 애정의 문제라면 왜 그런 감정이 사라졌는지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상대가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건 훨씬 복잡하고 깊은 문제겠지요. 그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참아야 할 이유가 없는 분명한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혼을 단순히 내가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되겠지라는 식으로 쉽게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혼을 결심했다가는 똑같이 쉽게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한편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삶이 나아질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혼을 했다고 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으로 인해 더 큰 깨달음을 얻고 자기 자신을 돌보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을 찾기도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 보면서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것이지요. 인간관계에서도 예전보다 더 신중하고 더욱 솔직해지려 했으면서 비로소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인들의 시선은 생각보다 빨리 잊히기도 합니다. 이혼 직후에는 누구나 그 사람이 왜 헤어졌을까라는 궁금증이나 편견을 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실 남의 일에 그렇게 오래 관심을 두는 사람은 드뭅니다. 물론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의 시선이나 말은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와 함께 살아간다면 그 아이가 혹시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걱정도 크겠지요. 그러나 아이 또한 부모의 진솔한 애정을 느끼면서 자란다면 그 가정의 형태가 다르다 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봅니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가정의 모습이 있고 그런 가정 속에서도 행복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보듬고 존중하는 태도가 있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혼을 결심했든 아니든 혹은 이미 이혼을 경험하셨든 행복의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마음가짐, 주변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느냐입니다. 결혼 생활 안에서도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이혼 후에도 활짝 웃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굳건한 행복을 누리는 가정도 당연히 있고 이혼을 했는데도 계속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도 존재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혼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거나 이미 이혼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면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현실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다 보면 조금씩 길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혼으로 인해 한번 무너졌다고 해서 다시 세울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 살아갈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순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이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한다면 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행복으로 향하는 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도 완벽한 해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겪는 감정이 다르니까요. 다만 제 주변 지인들의 사례와 저 스스로도 여러 관계를 지켜보면서 느꼈던 점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화면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이 깊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고민에 대해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사자의 노력이나 태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혼을 먼저 제안했다 해서 그 사람이 모두 잘못인 것도 아니고 이혼을 당했다고 해서 피해자라고만 말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생활에는 늘 쌍방의 책임이 따르고 갈등의 원인 역시 여러 갈래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 후에 이젠 마음 편하다라며 홀가분해지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이러려고 결혼을 끝냈나라며 크게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혼이든 재혼이든 혹은 결혼 생활의 지속이든 근본적으로는 자기 내면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결혼을 유지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대화나 제스처 하나로 서로를 이해하려 애써볼 수 있습니다. 이혼 후라면 이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재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전 결혼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깨닫고 새로운 관계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성찰과 노력 끝에 만난 재혼 상대와는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인연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친한 사람이나 가까운 지인이 이혼을 고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분께 무엇을 조언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참아야지라고만 말하거나 인생은 한 번뿐이니 얼른 끝내고 새 출발하라라고만 말하기보다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상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주는 자세가 그분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이나 이혼 문제를 두고 이야기할 때 너무 쉽게 단정지어버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혼 여성이면 무조건 불행하다든지 알고 이혼하면 다시는 행복 못 찾는다라는 식으로 말이지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변수가 있고 각자의 인생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장난처럼 여기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혼은 반드시 신중해야 하고 그 후에도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결혼이든 이혼이든 재혼이든 아니든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커다란 무대 위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내립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렇는지는 나중에서야 알 수 있을 때가 많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야만 보이는 깨달음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건 그로 인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배우고 발전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겠지요. 혹시 지금 마음이 흔들려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누가 뭐라고 해도 스스로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 천천히 따져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감히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조언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자책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 그 시간 자체가 허무하게 흩어지지 않도록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을 찾으려고 애써보세요. 남편 혹은 아내와의 갈등을 대하며 내가 어떤 점을 놓쳤는지, 상대방은 어떤 부분을 힘들어했는지, 대화를 어떻게 진행했어야 했는지, 혹은 왜 서로 멀어졌는지 등을 곰곰이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낸 통찰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또 다른 도전을 할 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조언을 구할 때도 모든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각자 자신만의 경험과 편견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어떤 분은 이혼은 무조건 불행해지는 길이야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른 분은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니 얼른 헤어져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결혼 생활을 살아가는 당사자는 바로 본인이죠. 그렇기에 본인이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그 결혼 생활에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는지,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는 어떤 환경이 바람직한지 등을 직접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의 말을 듣는 건 참고로 삼을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의 몫입니다. 이혼 후 재혼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이 오갑니다. 재혼 다정은 어렵다 혹은 두 번 결혼해봤자 똑같다라는 이야기부터 그래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까지 다양하지요. 저는 재혼이 단순히 첫 결혼이 실패했으니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전의 경험과 반성을 토대로 더 나은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는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과거의 상처를 어느 정도 치유한 뒤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 마음을 열며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이혼을 하셨고 아직 상처가 가시지 않아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비록 한 번의 결혼이 끝났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 자체의 패배나 영원한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누구나 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앞으로의 발걸음을 내딛느냐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믿을 만한 친구나 가족 상담을 통해서라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털어놓으면서 아픔을 나누어 보세요.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이혼이라는 주제가 더 이상 서로를 혐오하거나 단정짓는 소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솔직하게 마주보고 대화해야 할 문제임을 자주 강조하고 싶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고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혼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형태의 가정이나 삶을 만들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주변의 사례를 듣고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이혼 후에 행복해질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답은 각자의 상황과 마음에 달려 있으니까요. 이 채널을 통해 나누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진심으로 아끼며 살아간다면 비록 시련이 찾아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도 후회만 남은 이혼을 밀어붙이는 것도 결국 본인이 견디고 감당해야 할 몫이니까요. 그러니 진짜 원하는 바를 찾고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실천을 하나씩 해보세요. 그것이 배우자와의 대화일 수도 있고 전문가나 상담기관을 찾는 일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무력감이나 절망을 느끼면 주위에 조용히 도움을 청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괜찮을 거야 다시 해낼 수 있어라고 다독여주며 조금씩 전진해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며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혼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인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만약 이혼을 하셨거나 혹은 고민 중이시라면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시고 더 나은 방향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해보세요. 그 길이 때로는 길고 험난하겠지만 분명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동안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거나 생각할 거리가 생기셨다면 참 다행이겠습니다. 혹여 답답하시거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편하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모두가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조금씩 서로 배우고 위로해주고 응원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를 돌아봤을 때 지금의 힘든 순간이 나를 더 깊게 이해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준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서로의 경험과 마음을 나누는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함께 걸어가 봐요.